오늘은 잔뜩 구름이 잡혀서 오후에는 장마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80년대 그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를 선포할 때 저도 30대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약국을 할 때입니다. 그때 뭐 넥타이 불이라든가 시민들이 동참했지만 어떤 공공단체라든가 뭐 상해 약국 이런 데서 뭐 학생들 민주화를 지지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난 후에 그냥 독재자가 정권할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고 뭐 조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하는데 한몫을 했죠. 불의를 보고 그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카르텔이라는 이걸 많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르텔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그 옛날에 약국에 표준 소매가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약이든 어떤 약국이든 똑같은 가격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은 벌칙이 오는 거예요. 그 전두환 때 그 약사들 자기 편 만들려고 그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자유민주 경제 체제에서는 가격을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때 휘발유 가격이나 기름 가격도 어디 가나 똑같이 받았죠. 이런 것이 이제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를 밀어주고, 연고 출신들은 연고 출신들을 밀어주고, 또 뭐 지역, 동양이라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게 이제 카르텔을 깬다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제 위치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보면 검사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져가지고 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또 살았는데, 국민들이 생각이 잊을만 하면 무죄로 다 판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래요. 교회 장로고 목사하고 이제 큰 교회에서 참 돈을 많이 챙겼어요. 정상적으로 안 쓰고. 불쌍한 거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목사 장로 몇 명이 잘못을 했는데 무혐의 해준다는 거예요. 노예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이것도 그럼 노예가 전부 다 목사니까 목사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카르텔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돈을 깨끗하게 번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그 부정하고 불로소득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서 정직하게 자기가 번 돈으로 정직하게 번 돈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공무원이든 누구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중에 퇴직한 후에 돈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도둑질한 거죠. 뇌물 먹은 거죠. 이쪽 저쪽으로 다 숨겨놓고 본인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숨기자니. 농성은 적에게 둘러싸여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킨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시용으로 사용된다. 군사 정권 시절 많은 노동자와 학생이 최후 투쟁으로 농성을 선택했다. 1979년 가발 수출업체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 187명이 회사의 위장 폐업 조치에 항의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위 벌였다.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농성을 이틀 만에 경찰은 폭력 진압에 나섰고, 진압 과정에 22살 노조 상무집행위원 김경숙 씨가 사망했다. YH 사건 이후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국회의원직 제명로
부마 항쟁 등으로 이어져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것을 평가된다. 높은 건물이나 꼴뚝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고 고공농성이다. 1931년 평양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 강주룡은 12m 높이의 을미대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언론은 그네를 을밀대 채공이라 불렀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1990년 파업 진압에 나선 경찰에 맞서 높이 82m의 대형 크레인을 골리앗에 올라 농성을 했다. 밤을 새워 농성한 체라 농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7시부터 1일 2박 국회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체라 농성을 했다. 원래 167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했는데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자 체라 농성은 흐지부지했다. 농성은 약자들의 투쟁이다. 배수진을 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처절한 투쟁이다. 원내 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에 장관을 불러 따질 수도 있고 법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폭력 진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신들의 임금은 자신들이 올린다. 약자가 아닌 강자라는 얘기다. 강자가 약자의 투쟁 방식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니 울림이 없다. 국민도 무관심하다. 형해화란 내용은 사라지고 뼈대만 남는 상태란 말이다. 민주당의 체라 농성과 단식 투쟁이 그런 상태다. 지난 5월 길거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중도입니다. 이들이 콘크리트 그 지지층을 믿고 여든 야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야당 지도자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도소를 못 가고 있는데 야당 대표라는 이유입니다. 이거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개딸들이라 하죠. 맹종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뭐 분명히 죄가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교도소에 넣으면 안 돼. 죄가 분명히 있는데 들어가면 이게 또 개딸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닌 것은 아니래. 결과를 보고 상식적으로 봐도 결과를 보고 뭐 자기가 지지하는 자든 우든 그래도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판단해야 상식이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원래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부딪히니까 안 하는데 그래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재명 씨가 아주 너무 깨끗하대요. 요 근래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개딸에 속하는 거죠. 이재명 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게 나는 분명히 교도소 가기를 바라지 않지만 분명히 교도소 갈 거예요. 그 옆에 5명이 죽었잖아요. 그 자기 비서하던 사람도 자살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님 정치하지 마십시오 이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 옆에 있던 사람 5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게 허언증이 있는 거예요. 허언증 큰 병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허언증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본인이 죄를 지고도 죄가 없는 식으로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유튜브도 좋은 거 참 자기 것을 망가려요. 자기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볼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치는 이대로 갑니다. 뭐 개딸들 아주 극진보 극보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인들 국회는 이렇게 또 국회의원 중에 내가 몇 명은 참 귀하다 이런 분이 앞으로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조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오겠죠. 그러나 국민의 수준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한쪽으로 계속 찍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래야 됩니다. 정치 국민들,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욕하는데 우리 국민 수준을, 다는 아니지만 국민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 오늘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